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AC 밀란을 딛고 챔스 조별리그 1위로 올랐습니다. 음바페가 선제골을 터뜨린 뒤 후반에 렌달 콜로 무아니가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추가골을 터뜨리며 3점차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5번째 출전 만에 터뜨린 파리에서의 첫 골이었습니다. 짧은 출전 시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는 많은 언론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의 멋진 데뷔와 첫 골을 맛보았다. 이강인은 AC 밀란을 꺾는 챔스 경기에서 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른쪽 윙에서 활약한 이강인은 이날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첫 골이었습니다. 그는 대담함과 욕망, 역동성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이강인은 챔스리그 3라운드에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이강인은 후반 20분 덴벨레와 교체 투입되어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정확하고 영감이 넘치는 이 22세의 드리블러는 오른쪽에서 많은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에서 252분 밖에 뛰지 않은 이강인은 귀중한 승점을 따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덴벨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설은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푼 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이 우스만 템벨레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쉽지 않았던 경기에서 자신들만의 축구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F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 콜로 무아니, 덴벨레를 공격 3두마차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중 덴벨레는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어려웠고 심지어 조기 파울로 골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스마네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독특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득점이 없거나 패스가 결정적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겠죠.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핵심 선수입니다. 저는 우스마네의 경기를 좋아하고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덴벨레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밀란과의 경기에서 덴벨레는 여전히 경기 중 많은 실수와 의미 없는 슈팅 19개로 볼을 잃고 경합 중 80%를 실패해 다시 한번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투입 후 19분 만에 덴벨레가 경기 내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격력과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의 부진에 대한 좌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강인의 효율성은 마지막 순간에 이 멋진 골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강인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강인은 매 경기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승리해서 매우 기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제 목표와 제가 해야 했던 대로 팀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당당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경기였고 우리 모두 매우 행복합니다. 17세의 워렌 자일의 에머리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약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챔스에서 뛰는 것이 꿈입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최고의 대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가를 꿈꿔왔어요. 챔스는 클럽과 저에게 모두 중요한 대회입니다. 매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이 93%에 달하며 21개의 공을 처리했고 5번의 경합 중 3번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개의 리커버리, 1개의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매체의 평가는 의문이 들지만 독자 평가에서 음바페보다 높은 점수를 준 점이 눈에 띄네요. 교체되어 빠르게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빠르게 전진하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밀란에게 역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항상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움직임에 이은 정확한 슈팅으로 PSG의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우승 소식과 함께 A매치 동안의 활약을 보고 기다려온 팬들은 경기 결과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프리패스의 시대는 끝났고 최고의 선수가 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덴벨레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그의 크로스와 코너킥은 팀 동료를 거의 찾지 못하고 마무리는 매우 서투르며 종종 매우 잘못된 패스 선택을 하고 이제는 1대1 상황에서도 점점 더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재능이 뛰어난 선수지만 언제까지 이런 형편없는 경기력을 참아야 할까요? 특히 벤치의 수준 높은 이강인이라는 흥미로운 선수가 있는데 말이죠. 첫째,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한 후 재발을 겪었고, 둘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팀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인이는 지금까지 거의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100%의 몸 상태로 돌아왔고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능력과 경기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고려할 때 감독에게 좋은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강인은 매우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덴벨레는 매우 좋지 않았고 밀란과의 전반전은 특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패스는 부정확하고 찾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평소 강점인 1대1 상황에서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공을 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후반전에는 더 많은 임팩트를 주고 기회를 만들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를 보는 안목과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이제는 덴벨레가 벤치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이강인이란 선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덴벨레보다 더 활동적이죠. 강인이는 현재 더 신선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요. 덴벨레는 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득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인이는 이미 골이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인이를 믿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한다면 흥미로울 겁니다. 덴벨레가 10경기에서 넣은 골보다 한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덴벨레는 지속적으로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콜라나 강일리와 같은 선수들은 씹어먹고 있는데 왜 굳이 그를 선발로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친구 음바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강인은 미래의 메시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메시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다리로 선수를 제치고 드리블을 할 수 있고 어디로 몸을 기울이거나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포커 페이스와 같은 일종의 포커 바디인 셈이죠. 읽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 선수 한두 명과 맞닥뜨렸을 때 드리블, 패스, 슈팅을 할 수는 있지만 몸짓만으로는 그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알 수 없습니다. 밀란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덴벨레와 달리 그가 무엇을 할지는 알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비수로서 왼쪽으로 드리블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무리입니다. 이강인은 더 능숙하고 명석하지만 여전히 의도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덴벨레는 힘과 감각, 공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죠. 바로 그 점에서 이강인은 메시와 비슷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